안녕하세요, 디랩 주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로블록스 회원가입과 로블록스 스튜디오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블록스 스튜디오의 다양한 기능을 알아보고 작은 도시 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실습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로블록스 메뉴와 리본바를 알아보고 그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구 상자, 툴박스를 사용해 작은 도시 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블록스의 파트와 데칼, 재질 생성기를 사용해 도시 맵을 꾸밀 수 있는 액자와 나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실행해 베이스 플레이트를 하나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로블록스 스튜디오의 상단에는 메뉴와 리본바가 표시되어 있고 이를 사용해 게임을 만들고 편집합니다. 먼저 홈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홈에는 로블록스 스튜디오에 자주 사용되는 기능을 모아 놓았습니다. 파트를 만들거나 변경하고 3D 모델링한 오브젝트를 불러오는 기능과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 모델 메뉴는 게임 화면에서 보이는 파트나 효과를 생성하고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플레이어가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스폰 포인트를 생성할 수 있고 로블록스의 게임을 디자인할 때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 모아져 있는 메뉴입니다. 그 다음 아바타 메뉴는 아바타의 장신구를 만들거나 플레이어와 같은 크기의 캐릭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테스트 메뉴는 스튜디오에서 게임을 실행시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개인 플레이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팀 테스트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기 메뉴는 로블록스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창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음영 처리된 부분은 화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창이고 이 창을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창이 사라지게 됩니다. 로블록스 게임 제작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탐색기와 속성창이 켜져 있지 않다면 클릭해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메뉴에 도구 상자를 누르면 다른 사용자들이 제작해 공유한 다양한 파트, 모델, 이미지, 스크립트 등이 있습니다. 도구 상자를 이용하면 제작하기 힘든 모델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있는 툴,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도구 상자의 툴 이미지 우측 하단에 있는 노란색 배지는 로블록스의 공식 인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도구 상자를 이용해 작은 도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구 상자의 검색어는 한국어, 영어 모두 검색이 가능하지만 이 둘을 구분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검색했을 때 마음에 드는 도구가 나오지 않는다면 영어로 검색해 더욱 다양한 도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구 상자에 도로를 검색해 마음에 드는 도구를 클릭합니다. 메뉴에서 클릭을 해 선택하면 워크스페이스에 나타나게 되고 스폰 포인트와 가까운 위치에 도로를 이동시킵니다. 이동시킨 도로를 선택하고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도로가 하나 더 복사되게 됩니다. 이 경우 복사된 도로는 원본과 같은 위치에 나타나게 됩니다. 복사본이 선택된 상태에서 모델의 이동 메뉴를 클릭한 후에 알맞은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도로가 이어지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도구 상자에서 스쿨을 검색하고 학교 모델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도구 상자 알림창이 뜨게 되면 확인을 눌러서 학교 모델을 가지고 와주시고 도로 옆에 알맞은 위치에 배치시킵니다. 그 외에도 공원,
놀이터, 아파트, 버스 정류장 등을 검색해 작은 도시를 꾸며봅시다. 지금 꾸며주시는 도시 맵은 자유롭게 꾸며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파트와 데칼을 사용해 액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에서 데칼이라는 오브젝트를 사용하면 원하는 이미지를 파트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데칼은 파트 표면 전체에 하나의 이미지를 표시하게 되고 파트의 크기에 따라 이미지의 크기가 조정되는 오브젝트입니다. 이 데칼을 사용해 액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모난 블록 파트 하나를 생성합니다. 파트의 크기는 속성창에서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크기를 X는 4, Y는 1, Z는 1로 설정합니다. 변경한 파트를 클릭한 후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파트가 복제됩니다. 같은 위치에 동일한 크기로 복제된 파트를 모델의 그리드에 맞추기에 이동 부분을 6스터드로 변경해 파트를 Z축 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 이 부분을 6스터드로 수정하면 정확히 6스터드만큼 쉽고 정확하게 파트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복제된 파트를 다시 컨트롤 D를 눌러 복제해 주시고 그리드의 맞추기 부분을 1스터드로 변경해 주세요. 그 다음 모델에 있는 스케일 부분을 눌러서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X축과 Z축 방향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 액자의 왼쪽 부분을 완성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D를 눌러 이동을 선택하고 X축으로 움직여 주시면 액자의 틀이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액자에 사진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액자의 위쪽 부분을 선택해 컨트롤 D를 눌러 복제시키고 이동과 스케일을 사용해 크기를 변경합니다. 그 다음 이동 스터드를 0.5로 설정한 다음 Y축 방향을 0.5만큼 줄여주시고 모든 파트를 드래그해 선택한 후에 모델의 재질 관리자를 선택해 이 많은 재질들 중에서 저희 목재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질 관리자에 선택된 파트의 적용을 눌러주시면 목재 재질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색상은 회색으로 선택해 액자를 완성시킵니다. 그 다음 사진이 들어가야 하는 파트를 선택하고 탐색기에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 회색 플러스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눌러 데칼을 추가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오브젝트에 데칼이 나오기도 합니다. 데칼을 클릭하면 속성창 부분에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는 텍스처 부분이 나오고 텍스처를 클릭해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여기에서 저희 이미지 추가 버튼이 나오지 않으시면 파일에서 로블록스의 저장을 눌러주시고 이름과 설명을 추가해 저장을 눌러주세요. 서버에 저장이 되어야지만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가 잘 저장이 되었다면 다시 사진이 추가되어야 되는 파트를 눌러
데칼을 선택해 주시고 텍스처 부분을 클릭하면 하단에 이미지 추가 버튼이 나오고 버튼을 클릭해 파일을 선택하면 원하는 이미지를 로블록스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다운로드 받아둔 이미지를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적용되는데 이미지 이름에 특수 기호가 들어가지 않도록 설정해주세요. 이미지의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유의해서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셔야 됩니다. 무단으로 사용하는 이미지나 캐릭터 혹은 사람의 얼굴이 업로드가 되면 그 업로드가 취소되거나 계정이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적용을 했는데 업로드가 되어도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데칼의 속성 중에 데이터 탭의 페이스 부분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데칼이 표시될 표면을 선택하는 설정입니다. 기본 값으로는 프론트가 설정되어 있지만 제작한 방향에 따라서 표시되는 페이스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탑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되는 면에 주황색 선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방향은 로블록스 우측 상단에 있는 뷰 선택기의 방향을 참고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성된 액자는 드래그해 전체 선택 후 컨트롤 G를 눌러주거나 모델 탭에 그룹을 클릭해 그룹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탐색기의 모델로 변경이 되며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액자 모델을 전시할 곳으로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액자를 회전시켜 전시될 곳에 이렇게 배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부서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앵커 설정을 하지 않아서인데요. 모델을 클릭하고 클릭이 되지 않는다면 홈 탭의 선택을 이용해 모델을 클릭하고 앵커 설정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앵커는 물체를 고정시켜주는 속성으로 중력이나 플레이어의 물리적인 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설정한 위치에 고정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 다시 여기서 플레이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설정 후에는 액자가 떨어지지 않고 잘 걸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블록스 파트로 나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의 홈 탭의 재질 관리자에는 다양한 재질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질 관리자에 없는 재질을 생성하고 싶을 때는 로블록스의 생성형 AI의 재질 생성기를 사용하면 더욱 다양한 재질을 생성하고 파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질 생성기는 자연어, 즉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말을 입력하면 그에 알맞은 재질을 제공합니다. 영어로 입력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예시로 얼룩말 패턴을 표시하고 싶다면 검색창에 블랙 지브라 패턴이라고 입력하면 패턴이 표시되게 됩니다. 재질 생성기는 설정을 통해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로블록스 상단의 파일 메뉴에 베타 기능을 선택한 후에 나오는 창에서 스크롤을 내려주시게 되면 재질 생성기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앞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고 얘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 로블록스 스튜디오가 다시 시작되면서
재질 생성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홈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재질 관리자 옆에 새롭게 생성된 재질 생성기라는 탭이 보이게 되고,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재질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 원하는 재질을 영어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번역기를 사용하면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무를 만들어 보기 위해 구 모양의 파트 하나를 생성하고 잔디 패턴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영어로 룬 패턴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다양한 잔디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패턴을 선택하고 적용될 스터드와 패턴의 이름, 그리고 저희 베이스 재질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꼭 이 베이스 머테리얼 부분을 설정해 주셔야지 파트에 적용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고 Save and Apply를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만든 구 파트에 잔디 패턴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저희 저장과 적용 버튼을 눌러서 선택한 구 파트에 적용합니다. 그러면 구 파트에 잘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무의 나뭇잎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나무의 기둥 부분은 파트에서 원통 파트를 하나 가지고 와주시고, 이 재질 생성기는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홈의 회전 부분을 눌러 파란색 Z축 방향으로 회전시켜 주시고, 재질은 재질 관리자에서 나무 판자 부분으로 설정해 주시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색상은 갈색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무의 기둥이 완성이 됩니다. 나무의 기둥과 나뭇잎을 이동을 사용해 적절한 위치에 배치시켜 주시고, 그 다음 드래그를 사용해 두 개의 파트를 함께 선택한 후 홈 부분에 그룹을 눌러 모델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모델을 선택한 후에 스케일을 사용해 크기를 조정하게 되면 두 개의 파트가 같은 비율로 커지게 됩니다. 원하는 크기로 나무를 조정하고 나서 도로 옆에 가로수로 심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로블록스 실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배운 메뉴와 리본 사용하기, 툴박스 활용하기, 파트와 데칼로 액자 만들기, 재질 생성기를 이용한 나무 만들기를 꼭 실습해보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는 로블록스 프로젝트로 만나겠습니다. 안녕!